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강수 쌤입니다. 오늘부터 이 실수의 공리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공리로 9개 정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공리라고 해서 덧셈 세계에 대해서 연산이죠. 실수 전체 집합을 로마자 R이라고 했을 때 R에서 정의된 연산 플러스 곱셈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하고 법칙처럼 외워둡시다. 그래서 이미 A, B, C인 실수에 대해서 첫 번째 가로 플러스 결합법칙이라고 이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앞에 가로랑 뒤에 가로는 똑같다.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결합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법칙으로 좀 받아들이고 가로 2번 비슷하게 교환 법칙입니다.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 세 번째 0이 존재한다. 그래서 항등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0이라는 실수가 있는데 모든 A에 관계없이 A 더하기 0은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원소 0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플러스 상등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플러스에 대해서 역수, 역원이 존재한다. 이미 실수가 2든 5든 던져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미의 모든 각각의 A 실수마다 그에 응대해서 마이너스 A, A의 마이너스가 존재하여 A 더하기 A 마이너스 A는 3번에서 정의됐던 0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역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군이라고 하는데 그 군의 구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 교, 항, 역이라고 쌤이랑 같이 좀 외워둡시다. 그럼 곱셈도 똑같이 이런 구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곱셈의 결합법칙. 그러면 A, B, C가 있을 때 앞가로, 뒤가로 관계없이 똑같다. 그럼 교환도 됩니다. 그래서 AB 곱이나 BA 곱이나 똑같다. 7번 똑같은 구조로 1이라는 것이 실수로서 존재하는데 모든 실수 A에 관계없이 1 곱하기 A는 자기 자신 나오겠죠. 그런 성질을 만족할 때 그런 1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있다는 것도 좀 이따 보일 건데 존재성 기호가 사실 여기 상태에서는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황등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역원이 존재하는 건데 A라는 게 0일 때는 역수를 찾을 수가 없듯이 모든 실수를 다 들고 오되 0이 아닌 이런 A를 들고 왔을 때 이 A에 응대해서 A분의 1이라는 실수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실제로 A와 A분의 1을 곱했을 때 7번에서 정의된 항등원, 곱셈 항등원 1을 만족하는 이러한 A분의 1이 존재할 때를 우리는 역원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 가로로 하고 곱셈 역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 6, 7, 8은 곱셈 세계에 대해서 결, 교, 항, 역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직관적으로 자명하다 이렇게. 다음 9번 플러스 곱셈에 대해서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쇽쇽 분배되는 것처럼 해서 이거는 법칙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성질이지만 B 더하기 C에 A 곱한 것은 BA 더하기 CA 된다. 그래서 자분배, 우분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게 실수의 공리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좀 암기를 해둡시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나갈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요. 자, 결교 항력에서 3번 0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지 7번 1이 존재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지부터 일단 논증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0과 1의 유일성 이미 실수 AB에 대해서 자 우리 방금 가로 3번에서 성질을 만족하도록 0 대신에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A를 만족하면 그러면 B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실수 성질로 A가 소거되면서 B가 0이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실제로 우리 가로 3번에서 0의 유일성을 뜻하는 명제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 B라는 게 결국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B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러스 소거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게 프로프를 해보면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가정을 써먹어서 B 이꼴 0이 되는 걸로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B로 출발을 할 텐데 그럼 B라는 것은 우리 방금 그 가로 3번에 의하면 항등원 뜻이 0 더하기 B로 표현이 바꿀 수가 있죠. 어차피 교환은 되니까 그죠? 그럼 0이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A 더하기 A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가로 4번에 여건이 존재하죠. 위에 보시면.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합을 달리 묶는 거예요. 가로 5번을 써가지고 결합을 달리 묶었어요. 가로 1번이죠. 가로 1번 써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지금 가정에서 A라고 했죠. 여기 보면. 맞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A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가로 4번의 플러스 여건 존재로부터 이 녀석은 필이 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4번에 의해서 0이 되고 또 고로 B 이꼴 0이 됐으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곱셈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A, B가 A를 마주하면 이 B는 필이 AA가 약분되면서 1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인데 이걸 저 공리로만 한번 보여봅시다. 그래서 1의 유일성 소호법칙이랍니다. 실제로 1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7번 보이죠? 저 존재하는 A가 정말로 느낌표를 써서 하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해보면 B 똑같이 위에처럼 B 이꼴 1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B를 출발하는데 B는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을 할 거니까 1 곱하기 B로 해도 상관없죠. B 곱하기 1이 B니까 A 곱하기 1이 A나 1 곱하기 A가 A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7번 쓴 거고 1이란 것을 8번 곱셈의 여건으로부터 A분의 1 곱하기 A로 1을 대치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 위에서 가로 5번을 써가지고 두 개를 가로로 바꿔주면 A분의 1 곱하기 AB 가로가 되는데 AB는 가정에서 지금 A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AB 대신에 A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우리 가로 8번 요건 존재 때문에 이 녀석은 A분의 1 곱하기 A는 1이라고 우리 저기 8번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설정해놨죠. 그래서 8번이 1이 됩니다. 고로 B 이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딱 하나밖에 없다 라는 가로 7번의 유일성을 지금 밝혀놓치는 순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뺄셈과 나눗셈을 좀 정의하고 갈게요. A 빼기 B라는 것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B의 여건을 덧셈 여건을 더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덧셈으로부터 뺄셈이 정의된다라는 거고 이런 기호는 그냥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쓸 겁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나눗셈 우리 B가 0이 아닐 때 A 나누기 B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지만 A 곱하기 B 곱셈의 여건 아까 얘기했던 8번으로부터 곱하기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0이 아니기 때문에 8번에 의하면 B분의 1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AB는 이제부터 이렇게 곱셈을 생략해서 AB라고 문자로 쓸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분의 1은 역시나 B분의 A라고 이렇게 나타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본 정리를 한 번씩 해볼 텐데 제일 첫 번째 정리 AB를 실수를 했을 때 정리 첫 번째 A 곱하기 0이 뭐가 될까 이건데요. 뭐 알다시피 A 곱하기 0은 여러분들이 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모든 수를 곱하면.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밝혀볼 텐데 우리가 이 A 곱하기 0이 0인 걸 밝히는 방법이 많긴 하지만 가능한 앞에 걸 좀 사용해서 쓰면 우리가 나의 가로 1번 보면 A 더하기 B가 A를 마주했을 때 B는 0이라고 했죠. 0의 유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본 정리 1번도 A 더하기 A 곱하기 0이 만약에 A를 만족한다면 우리 방금 했던 나의 가로 1번에 의해서 즉 0의 유일성 때문에 혹은 소거 법칙에 의해서 B가 0이다. 즉 A 곱하기 0이 0이다로 밝혀내면서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프로프 A 더하기 A 곱하기 0을 우리가 한번 밝혀볼 텐데 얘가 A가 나오면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7번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교 곱셈의 항등원에 의하면 A는 A 곱하기 1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 써서 묶어낼 수가 있어요. 9번을 거꾸로 쓰면. 그러면 실수해서 1 더하기 0은 반드시 1이 된다는 걸 우리는 곱셈 항등원 즉 가로 3번에 의해서 일단은 덧셈 항등원에 의해 가지고 1 더하기 0을 1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1은 곱셈 항등원에 의해 가지고 즉 7번에 의해서 A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a 더하기 a 곱하기 0이 a가 됐으니까 a 곱하기 0이 뭐라는 소리죠? 방금 가로 1번에 의해서 a 곱하기 0이 지금 0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나 1에 의해서 a 곱하기 0은 0을 만족하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의된 공리 체계만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성질들을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몇 개만 저랑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두 번째 기본 정리입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ab의 마이너스다. 비슷하게 a 곱하기 b의 여건, 덧셈 여건입니다. 는 ab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증명은 앞에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수 ab라는 수가 하나의 대상 통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의 덧셈의 여건이 즉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a 곱하기 b임을 보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논리대로 써보면 ab 더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라는 녀석을 취해서 만약에 0이 된다면 ab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된다는 소리로 끝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에 의해서 일단 분배 법칙으로 a 더하기 마이너스 a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 4번에 의하면 영원 관계이기 때문에 덧셈 영원 관계이기 때문에 0이 만들어지죠. 근데 0 곱하기 b는 뭐 b 곱하기 0이라 봐도 되고 바로 봐도 되고 b 곱하기 0이 되는데 가로 6번에 의해서 근데 아까 정리 1번에 보면 모든 실수에서 0 곱하면 무조건 0 만들어진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 1번을 써가지고 b 곱하기 0은 0이 된다 이렇게 된다 함으로써 지금 ab의 덧셈 여건이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따라서 가로 4번에 의해서 여건 정의 F로부터 ab의 마이너스가 그죠? 실제로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어렵죠. 재밌죠?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정리 3 우리가 마마는 플러스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a에다가 그 녀석의 덧셈 여건이 실제로 a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역함수가 원함수로 돌아오느냐랑 비슷하죠.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우리 네 번째에 의하면 그러니까 덧셈의 여건 관계죠. a랑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는 게 우리 규칙입니다. 공리 4번 덧셈의 결교항 역이죠. 역. 근데 입장차로 시각을 좀 달리 보면 이는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a의 덧셈 여건이라 뜻이에요. 맞아요? a 입장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가 a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가 a가 된다가 그냥 이 식으로부터 곧바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증명 끝납니다. 자, 정리 4 이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실제 ab가 되느냐 마마는 플러스가 되느냐가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앞에 정리를 좀 쓰면 되는데 그럼 일단 우리 정리 2번에 앞에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a 곱하기 마이너스 b로 볼 수가 있죠.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 정리 2의 뒤를 한번 보시면 뒤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 2의 d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 정리 2의 뒤에서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정리 3을 적용시켜버리면 마마의 ab는 ab라 했으니까 곧바로 정리 3 ab로부터 ab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리체계의 참맛입니다. 이런 게. 자, 정리 5번 a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느냐 proof a의 플러스 여건이 마이너스 1 곱하기 a임을 보이면 됩니다.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1a가 어떻게 해서 0이 나오면 a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정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우리 7번에 의하면 결교항, 곱셈 항등원에 의해서 a는 1 곱하기 a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우분매법칙 사용해서 a를 오른쪽에다가 묶어버리면 가로 10번에 의해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인데 결국 1의 마이너스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 관계 가로 4번에 의해서 앞에가 0 곱하기 a가 떨어지는데 이는 뭐 a 곱하기 0과도 동일하고 우리 정리 첫 번째 모든 수에서 0을 곱하면 0을 만들어낸다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 1을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있죠. 일단 뭐 교환을 한 번 더 주고 6번 곱셈 교환 그 다음에 a 곱하기 0은 정리 1번으로부터 0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가로 4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a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수하게 이제 정의를 쓰는 방법이고 정리를 써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거 정리 6번이라고 하고 한번 더 보여봅시다. 지금 좌우로만 바뀌어놨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정말 마이너스 1a가 되느냐 똑같은 건데요. 5번이랑 프로파일 보면 우리가 방금 그 이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형태 있죠. 이게 정리 2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 2번에 앞에 거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a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2의 앞을 쓰면 1a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a는 우리 7번 항등원 곱셈 항등원에서 a가 되니까 그냥 바로 끝나버렸죠. 마이너스 a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리 6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정리 7번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는 뭐 우리 이미 예상했다시피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죠.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 결국은 이 녀석은 정리 5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 5번이 증명했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a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잠깐 좀 지워지겠지만 정리 5번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9번 분배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다시 정리 6번을 써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마이너스 a로 마이너스 1 곱하기 b를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앞에 지금 정리 2 앞은 글씨가 좀 잘못 적혔네요. 자 이제 정리 8번 우리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인데 그럼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분배하듯이 우리가 계산을 하죠. 실수든 장식이든. 그래서 프로프 해보면 우리 방금 마이너스 정의로부터 a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입니다. SM 정의죠. 근데 정리 7번에서 방금 위에서 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로 우리가 밝혔죠. 정리 7번. 그러면 이제 결합을 달리 묶어낼 수 있는 게 결교항력 가로 1번 써가지고 중가로를 이렇게 앞으로 빼내고 다시 뺄셈 정의로 돌리게 되면 결국 앞에 중가로는 a 빼기 b고 뒤에는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증명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시고 자 정리 9번 P이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동치 명제인 거를 한번 밝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과 명제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잠깐 해보면 그 지금 P가 TTFF, Q가 TFTF 이렇게 주어졌을 때 not Q는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not Q는 이 부분의 반대죠. 그래서 TFTF를 FTFT로 바꿔주면 되고 not P는 저쪽에다가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 Q는 FTFT not P는 FFTT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 false면 전부 다 true고 가정 결론 TT일 때 T죠. 그래서 써줍니다. T 두 번째는 false 그 다음에 TT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가정 false 무조건 true니까 T 그 다음 TF면 F 그 다음에 T면 T TT면 T 그래서 결론적으로 TF, TT니까 우리 고1 때 사실 대우법을 증명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명제입니다. 됐죠? 자, 확인하시고 이제 정리 10번 자, 정리 10번은 P이면 Q, or R 우리 V 표시가 or 뜻이었죠. 보일 때 쓰는 방법인데 P를 그대로 두고 Q가 아니라고 하면 R이다 이걸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PQR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총 8개. 그래서 P에서 T 4개, F 4개. Q에서 T 2개, F 2개, TF 2개, F 2개. R에서 TF, TF, TF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모든 시리즈를 왼쪽에 보면 다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랑 R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not Q만 기존에 Q에 있었던 TTFF를 FFTT, FFTT로 바꿔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스텝은
이제 or하고 and 결합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만들어 줄 건데, or은 t가 하나만 있으면 true가 되니까 쉽게,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t, 맞죠? 그다음 t, 그다음에 t 하나 있고, ff는 f가 되고, or은 tt 두 개면 더더욱 t고, t 한 개만 있으면 t고, t고, ff는 f고, 이렇게. 그래서 or에 대한 결합자 다 밝혔고, and에 대해서 지금 또 결합자 한번 밝혀보면, 둘 다 true가 돼야 되니까 쉽죠? f, 이 녀석 f, 둘 다 t니까 얘 되죠? t, 둘 다 t니까 t 되고, f 하나라도 있으니까 안 되고, 안 되고, f 또 하나 있으니까 안 되고, 하나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면에 대한 결합자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얘들에 대한 결합자를 살펴보면 될 건데, 지금 TT면, 가정 결론 T면 가는 거가 T고, TT니까 T고, TT니까 T고, 그 다음에 가정 T고 결론 false니까 이건 false가 되겠고, 이제 뒤에 4개는 전부 다 true죠. 결론에 진위 관계없이 무조건 true가 되더라. 자, 오른쪽 거 해봅시다. 오른쪽 거 FF니까 TT고, 그 다음에 TT면 T죠. 그 다음에 TF면 F고, 가정 false니까 4개 다 이제 true 됩니다. 그래서 음영 부분만 우리 살펴보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음영 부분 TTT, FTTTT 되니까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걸 사용해가지고 정리 11, 12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정리 11번. 우리 다항식 곱셈의 기본 성질이죠. 해구할 때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 10번에 앞의 형태랑 똑같거든요. P이면 Q or R이다를 보일 때 P이고 Q가 아니면 R이다를 보이면 되죠. 즉 A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B가 0일 수밖에 없다를 보이면 충분합니다. 정리 10번 사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AB가 0이라 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A의 여건인 A분의 1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교항력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그래서 B를 이제 정리를 해서 출발해 보면 B라는 것은 곱셈 항등원에 의해서 1 곱하기 B로 표현되고 1이라는 것은 A분의 1과 A의 곱으로 즉 A에 대한 여건의 개념으로 8번을 쓸 수가 있고 결합을 달리 묶어버리면 5번 곱셈 결합으로 AB가 이제 오른쪽 가로에 묶이는데 가정에서 AB가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A분의 1 곱하기 0으로 바뀝니다. 가정 때문에. 근데 우리 정리 첫 번째에 하면 모든 실수에 0 곱하면 0이란 걸 보였으니까 고로 B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 10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정리 10번에 의해 증명이 A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리 12번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지금 AB분의 1이란 거 AB의 곱셈 여건이 A의 여건 곱하기 B의 여건 곱셈 여건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의 어떤 기본 법칙인데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그 공리대로 증명해 보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우리 방금 정리 11번에서 했던 대우 명제죠. 대우도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 결국 Q가 아니다면 P가 아니다가 되니까 AB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리 11을 쓰게 되면 결국은 AB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정리 11은 참여 명제인데 정리 11의 대우가 지금 증명 과정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B라는 수의 여건도 이제 존재를 하니까 이제 존재성이 보장이 되고 곱셈 여건을 그래서 AB의 여건이 존재한다 이야기 되고 이제 AB의 곱셈 여건이 결국 각각의 곱과 동일하다를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곱해서 1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B와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 어떻게 해서 1이 나오면 AB의 역수 AB분의 1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 된다고 증명 끝나겠죠. 그래서 얘를 교환 한번 중간에 주고 결합 주고 이렇게 해서 가로를 두 개를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다시 결합을 그 B랑 A분의 1로 바꿔주고 곱셈 그 다음에 교체해주고 다시 결합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보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A하고 B가 지금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8번을 쓸 수가 있죠. 8번 써가지고 각각 1 곱하기 1로 바꿀 수가 있고 1은 또 7번 항등원에 의해서 1 자기 자신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보세요. 그 AB의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7번 곱셈의 역수 여건 성질에 의해서 결교항력 AB분의 1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고생을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실수의 공리체계는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결규항력과 분모의 법칙을 만족하고, 이 각각이 0과 1이라는 것은 사실 유일하다는 걸 우리가 밝힐 수가 있고, 뺄셈 나눗셈을 덧셈과 곱셈으로 정의를 하고, 기본 정리 모든 실수에 0 곱하면 0이다. 마이너스가 사실 앞으로 다 튀어나올 수가 있다. 마마는 플러스다. 3, 4번. 그다음 정리 5번.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곱하기 a랑 동일하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역어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볼 수 있다. 8번.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볼 수 있다. 대요법 증명했고, 그 다음에 5월에 대한 명제,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보였고, 여건에 대해서 곱셈 여건도 이렇게 보존된다, 이걸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복소수 똑같이 결규항력 써가지고 연산도 좀 구성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함수 공리 써서 당연도 있는데 요것도 좀 재밌을 건데 요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도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부등식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천천히 쌤이랑 봅시다. 어쨌든 오늘 실수는 이렇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